경매 입찰 한 번도 안 해보신 분들은 경매 입찰만 하면 낙찰 받는 줄 아시더라고요. 경매 공부를 실컷 해놓고 맨날 낙찰 못 받으니까 중간에 포기하는 사람들도 정말 많습니다. 오늘은 경매 초보자들도 지치지 않고 바로 낙찰 받을 수 있는 비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 영상 하나만으로도 매일 폐차하던 분들은 이번 주에 바로 낙찰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경매를 한 번 입찰한다는 것 자체는 그냥 법원에 가서 입찰서만 제출하면 된다라는 게 아닌데요. 그러니까 낙찰자가 낙찰금 이외에 다른 돈이 더 추가로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확인을 하는 게 권리 분석이라고 해요. 그럼 권리 분석부터 해야 되고, 그 물건이 투자 가치성이 있는지, 적정 시세는 얼마인지, 내가 바로 낙찰을 받아서 팔려고 하면은 내가 얼만큼 수익을 볼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다 계산을 하는 걸 물건 분석이라고 합니다. 이 물건 분석을 할 때는 내가 얼마에 입찰을 할 거고, 세금은 얼마나 나오고, 중간에 뭐 부대 비용은 얼마나 들 것이며, 인테리어 비용이나 이사 비용, 또 얼마에 대팔 건지, 이런 것들을 다 조사한 다음에 나에게 온전하게 순수익이 얼마나 떨어지는지에 대해서 다 계산을 해본 다음 입찰을 들어가셔야 돼요. 그럼 우리가 그냥 법원 가서 입찰가만 적어내서 입찰서 제출하는 게 입찰을 한다라는 게 아니라, 권리 분석부터 물건 분석까지 하고, 현장에 직접 나가서 분위기는 어떤지, 또 직접 부동산 사장님들과 얘기를 하면서 어떤 식으로 엑시트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계획을 다 세워야 되는 게 하나의 물건 입찰하는 한 사이클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경매 입찰을 한다고 해서 바로 낙찰을 받는 게 아니라고 했잖아요. 입찰을 한 후에도 낙찰을 받는 거는 또 별개의 문제입니다. 이렇게 힘들게 조사를 하고 입찰을 했는데도 맨날 낙찰을 못 받으면 저 같아도 경매를 포기했을 거예요. 그것도 경매는 입찰 한번 하려고 하면 직장인 같은 경우에는 연차나 반차까지 내고 또 법원까지 가서 입찰을 해야 되기 때문에 부담감이 아무래도 있겠죠. 그럼 한 번 입찰하러 가는데 두세 개 물건들을 낙찰받을 수 있는 그 노하우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단독 입찰을 노려야 합니다. 좋은 물건은 무조건 경쟁자가 많을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경매에서는 경쟁자가 많을수록 안 좋은 물건이 됩니다. 왜냐하면 경쟁자가 많을수록 입찰가는 더 높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경매는 첫 번째도 가격, 두 번째도 가격, 세 번째도 가격, 무조건 가격을 싸게 낙찰받는 게 가장 기준이 돼야 되는데요. 입찰가 정하는 건 결국 내가 얼마의 수익을 가지고 갈 건지 싸우는 게임입니다. 그래서 저는 원래 내가 입찰을 하려고 했던 물건인데 어떤 다른 유튜버가 소개시켜주는 물건이다 하면 그냥 아예 입찰을 하러 가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초보자들은 그 물건을 얼마의 낙찰을 받아야 되는지 적정한 금액을 잘 모르고 그냥 낙찰을 받기 위한 낙찰가를 적어서 수익을 내기 위한 낙찰가가 아닌 낙찰을 받기 위한 낙찰가를 적어내기 때문이에요. 그럼 내가 아무리 수익을 작게 먹으려고 해도 다른 경쟁자들이 많이 몰려와서 낙찰을 받기 위한 낙찰가, 엄청 높은 낙찰가를 적어서 낸다면 나는 연차까지 내서 법원까지 갔는데 이 헛수고가 되겠죠. 그래서 저는 아예 유튜브에 나오는 물건이다 하면 아예 입찰을 가지 않습니다. 그럼 저는 어떤 물건에 입찰을 하러 갈까요? 오히려 저는 조회수가 낮은 물건에 입찰을 하러 갑니다. 조회수는 어떻게 보냐 하면 유료 경매 사이트마다 이 물건을 사람들이 몇 번 클릭했는지를 알려주는 거거든요. 여기 보이시죠? 조회수 302. 그럼 302명이 이 물건을 클릭해 봤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 클릭수가 작을수록 경쟁자가 작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막상 법원에 가니까 경쟁자가 없을 줄 알았는데 법원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나랑 같은 물건에 입찰을 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그럼 입찰가를 또 높여서 써야 되나, 이런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현장 분위기에 속아서 내가 생각했던 입찰가보다 더 높여서 입찰가를 적게 되는 경우도 있죠. 그런데 봉투를 까보면 나 혼자 입찰을 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입찰하러 가기 전날 무조건 입찰가를 딱 얼마에 적을지 정한 다음 그 다음날 법원에 가서 아무리 사람이 많아도 그 가격만 적고 입찰가를 제출을 합니다. 대신 정말 그날따라 법원에 사람이 정말 없다라고 느껴진다면 입찰가를 더 낮게 적는 경우는 있기는 있어요. 처음 법원에 가시는 분들은 이게 사람이 많은 건지 안 많은 건지 잘 구분이 안 가실 수도 있는데 몇 번 입찰을 하러 가면 그 법정 안에 있는 사람들의 3분의 1 정도는 직접 입찰을 하러 온 사람이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되실 거예요. 그냥 경매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구경을 하러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제 다음에 첫 입찰을 하기 위해서 미리 시행 연습을 하는 분들도 꽤 계십니다. 그러니까 알고 보면 경쟁자가 아닌 사람들을 보고 우리가 경쟁자인 줄 알고 입찰 가격을 높여서 쓰는 경우가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입찰하러 갈 때마다 시간을 내서 그 법원까지, 해당 물건지가 가지고 있는 그 법원까지 직접 가서 입찰을 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저는 좀 거리가 있는 물건에 관심을 가지게 돼서 그 물건의 임장까지 가게 된다면 그 주변에 나와 있는 경매 물건까지 다 싹 다 뒤져보거든요. 권리 분석을 또 하고 그 중에서도 또 입찰을 할 수 있는 그런 물건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한번 임장을 하러 갈 때
그냥 여러 개의 물건들을 같은 날 하루에 싹 둘러보고 오게 되죠. 이거와 마찬가지로 내가 임장을 가기 전에 그 물건을 입찰하는 날 있잖아요. 이왕 법원에 간 김에 여러 개의 물건에 입찰을 하기 위해서 같은 날 진행하는 물건들도 싹 권리 분석을 하고 물건 분석을 합니다. 그럼 현장 임장을 갔을 때 이런 물건들까지도 같이 살펴볼 수 있겠죠. 그럼 임장을 갔다 온 후에 여러 개의 물건들을 제가 임장을 통해서 물건 분석을 다 했을 거잖아요. 그 중에서도 이제 투자 가치성이고 좀 더 수익이 많이 날 것 같은 그런 물건에 입찰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여러 개를 낙찰받아도 자금 여력이 되는 사람들은 방금 전에 제가 얘기해드린 방법처럼 한번 움직일 때 물건 여러 개를 볼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사용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럼 훨씬 수월해지고 낙찰을 받을 수 있는 확률이 확 높아지게 됩니다. 두 번째, 무조건 아파트만 보지 마세요. 부동산에서 가장 인기 있는 종목은 아무래도 아파트인데요. 그래서 경쟁자가 정말 많은 것도 아파트죠. 물론 아파트는 시세 조사하기도 편하기도 하고, 그리고 대팔 때도 다른 종목들 뭐 부동산이나 상가 같은 것보다도 훨씬 수월하게 대팔 수 있는 종목이기도 해요. 그런데 제 생각은 투입되는 금액 대비 너무 수익률이 낮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조건 아파트다 이렇게 종목을 딱 정한 다음에 입찰을 하는 게 아닌 그냥 여러 가지 물건들을 보면서 이 물건이 투자 가치성이 있는지를 확인을 해야 되고 수익률이 얼만큼 될 건지를 확인을 한 다음 그 수익금에 좀 집중을 하셔야 돼요. 그러려면 물건을 고를 줄 아는 그런 눈을 길러야 되는데요. 좋은 물건을 콕콕 집어서 그것만 입찰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솔직히 계속 권리 분석을 하고 물건 분석까지 계속 반복해서 하는 수밖에 없어요. 매일매일 30분씩이라도 경매 물건을 보는 거예요. 처음 경매를 배우시는 분들은 권리 분석만 훈련해도 점차 실력이 늘 거지만 권리 분석에 대해서 좀 마스터가 된다 하면 계속 하루에 30분씩 물건 분석까지 투자의 가치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을 해보시면 됩니다. 그럼 나중에는 투자를 할 때 이제 권리 분석은 정말 껌으로 할 거고 만약에 권리상 하자가 있다. 낙찰자의 인수사항이 따로 있는 물건일지라도 내가 이 물건을 얼마까지 더 유찰됐을 때 들어갈 거고 그럼 추가 비용이 어느 정도까지 나올 수 있겠다라는 것까지 다 생각을 한 다음에 이 물건의 이 문제점을 어떤 식으로 해결을 해서 내가 수익을 극대화시키겠다. 이런 실력까지 기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권리 분석에 대해서 좀 초점을 맞춰서 훈련을 하신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엔 물건 분석까지 하면서 문제가 있는 물건이라 해도 이 물건을 어떤 식으로 헤쳐나가면 좋을지 그렇게 스스로 생각하는 훈련도 꼭 필요합니다. 그럼 몇 개월 후면 투자를 잘 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 다음 부동산 경매 1등으로 낙찰받는 방법에서 세 번째는 시세 조사를 제대로 해야 되는데요. 앞에서 말했듯이 초보자분들은 아파트를 시세 조사하는 걸 가장 쉬워하는데요. 구독자분들과 이야기를 하게 되면 이 시세 파악하기도 쉬운 아파트를 엉터리로 시세 파악을 하는 분들이 꽤 계십니다. 2022 타경 2945 사건인데요. 이 물건은 무려 12명이나 입찰을 했습니다. 이 아파트의 최근 실거래된 가격을 확인을 해봤는데요. 가장 최근에 거래된 가격이 3억 9천만 원입니다. 그런데 낙찰가는 3억 7,600만 원 정도에 낙찰 받았으니까 한 1,400만 원 정도는 싸게 주고 사갔네 라고 생각이 드시나요? 이건 오히려 더 비싸게 낙찰을 받은 거예요. 그 이유는 아파트는 몇 층인지에 따라서 가격이 달라지기 때문인데요. 최근 실거래가가 3억 9천만 원 거래된 게 자세히 보니까 20층에 있는 물건이 3억 9천만 원에 거래가 되었던 건데 지금 경매로 낙찰받은 물건은 10층 이하인 물건이거든요. 그럼 저층에 속하게 되는 건데 저층 물건이 3억 7,600만 원이면 이게 정말로 싸게 받아 산 건지 의문이 생기게 됩니다. 아파트는 같은 라인에 위치하고 있다고 해도 저층인지 중층인지 고층인지에 따라서 가격이 많게는 몇 천만 원씩이나 차이가 나는데요. 그런데 방금 물건은 20층이 고층인 물건이랑 저층인 물건이 1,600만 원 차이 나는 거라고 하면 이 3억 7,600만 원은 거의 일반 매매 수준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 정도예요. 그럼 경매의 가장 큰 메리트, 저렴하게 살 수 있는 그 메리트를 가지고 가지 못하신 거죠. 경매 1등으로 낙찰받는 방법. 마지막으로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몇 번 폐찰했다고 해서 절대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그 다음번 입찰에서 낙찰을 받을 수 있었던 건데 내가 중간에 포기하고 그냥 경매를 아예 손을 접었다 하면 그 다음 기회를 잡지 못하는 게 되는데요. 중간에 수익도 못 내고 경매 공부한 거를 모두 쓸모없게 될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계속 입찰을 해보셔야 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1등으로 낙찰받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단독 입찰을 노려라. 두 번째는 무조건 아파트만 보지 말고 좀 종목을 넓혀라 였고요. 세 번째는 아파트라 해도 시세조사 똑바로 해야 되고 네 번째는 절대 포기하지 말라고 얘기해 드렸습니다. 이 네 가지 방법을 통해서 꼭 낙찰을 받으시고요. 오늘 영상도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